일단 속보 하나가 떴어요.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5천만 원으로 가닥을 이게 잡았다라는 뭡니까? 속보가 떴어요. 세금 걷겠다는 세금을 거예요. 5천만 원씩 이익을 보면 네, 5천만 국민이 내셔야 원부터.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네.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뭐 20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해외 주식이 제가 알기로 세금 진짜 많이 그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달에 몇백만 원 이상 벌면은 네. 50% 아니 이걸 정도를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증권은 안 매기지 않나요? 아니야, 해외 주식 지금 매기고 있어요. 해외에서 24% 정도 매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수익이 날 많이 매겨요. 때마다 네, 그렇게 많이 나는데 매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증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증여도 많이 하고 뭐 근데 그게 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좀 세금을 내는 그 네. 허들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 내가 실제로 막 5천만 원 정도 벌었어. 그러면은 좀 낼 수 있겠다라는 게 네. 되겠는데 너무나 작은 네, 금액에 그렇죠. 과세가 하나라도 팔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들내려고 계속 아이디어를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네, 같더라고요. 환경 예. 자체.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뭐 자식에게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뭐 월 초에 어떻게 팔고 뭐 사고 막 그런 네네. 되게 많은 계산법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너무 과세가 네네. 매겨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예, 그 하는 것도 블로그 내는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나셨나 봐요.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가상자산 쪽에 관해서도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유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금투세 폐지 관해서도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일단 이쪽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늘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250만 원인가 되게 작았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셔야 되는 건데 대신에 그 이제 허들은 굉장히 높여놨어요. 5천만 원 이상 네네네. 벌면은 거기서 과세를 내겠다. 근데 일단 그 유예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지금 국회 청원이 3만 명이 돌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원이 3만 명이 돌파가 지금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국회 전자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청원이 접수가 되는데 네. 이 기사가 뜨고 얼마 안 돼서 3만 명이 된 거니까 아마 5만 명은 지금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네. 넘겨서 아마 청원이 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근데 단독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긴 해요. 혼자 나온 기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군요. 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 거고 대부분 이런 처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팩트이지 않나요? 그 실시간으로 기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청업 정수가 완료가 되면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서 뭐 어쨌든 논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많이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잡음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유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5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낮출 수 있잖아요. 처음엔 5천만 원이었다가 뭐 4천, 3천 요렇게 나눌 수도 있어서 좀 많이 하면 낮추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또 투자자분들의 수익도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해 만약에 샀으면 그쵸, 어떻게 됐을지 비트코인 하나를 모르죠. 샀으면 네, 저거 하나 내야 샀으면 되는 내는 거죠. 내는 거죠. 네, 그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있겠죠? 뭐 어쨌든 내는 그쵸, 구간을 뭐, 만들겠죠. 네, 어쨌든 만들겠죠.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네. 이렇게 구간을 만들겠죠. 얼마까지 몇 퍼센트,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뭐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음. 그만큼 한편에서는 시장이 되게 커졌구나. 이게 이제 시장을 그냥 이제 눈 감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암흑의 시장은 아닌 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하는 가상자산법들은 투자자 보호 그리고 세금 이렇게 두 가지의 가닥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C 위원장에 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게 토큰포스트의 이야기인데요. 차기 의장 후보 명단 확정 임박이라고 해서 스테빈스가 유력 후보로 부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블룩이라는 채널에 따르면은 일단 스테빈스도 있었고 댄 갤러거도 있었고 폴 에스킨도 있었고 브래드 본디 등의 주요 후보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SEC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근데 요거는 팩트 체크는 해봐야 돼요. 내부 소식통이기 때문에 확실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테빈스가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리플 쪽에서 이 스테빈스를 SEC 의장 후보로 채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 이유 네네. 중에 하나는 이 스테빈스라는 인물이 실제로 예전에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승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게리 겐슬러가 처음에 됐을 때도 블록체인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집권을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스탠스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빈스 같은 경우에도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SEC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SEC랑 리플이랑. 맞습니다. 근데 그 리플 소송에서 중요한 힘맨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컨퍼런스 연설 문서인데 아마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서와도 이분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리플 CEO가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소식은 알트코인 시중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랠리가 오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그 랠리가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시장을 쭉 보면은 밈코인 정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알트 랠리가 이제 시즌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수준에 있고요. 코인마켓캡 자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간밤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현물 ETF만 사셨다가 투자자분들이 콜 옵션 그리고 풋 옵션까지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확장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만 하더라도 19억 달러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이 됐고 1.9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흥행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콜 옵션이랑 풀 옵션 비율이 있잖아요. 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풋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은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게 무려 82% 비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콜 옵션에 많이 이제 베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돼서 간밤에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찍었거든요. 물론 거래소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 블랙록이 첫 선을 보였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부터 거래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운용사들도 하나둘씩 거래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